안녕하세요. 해공정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유한양행 마이너스 2.67%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이 열리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유한양행이 오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곧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RSI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잠시 후에 제가 기술적 분석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시작되면서 이거 공매도 때문에 우리 유한양행 뭐 주가 급락하는 거 아니냐, 계속적으로 빠져내려가는 거 아니냐, 또 우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매도와 관련된 내용들, 실제로 공매도 어떻게 또 이런 어떤 대체 잔고라든가 좀 올랐는지 급증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도 실제로 예시를 들어서 투자자님들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을 통해서 확실히 공매도에 대한 내용들도 또 익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우리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또 내려왔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양대 지수 우리 코스피는 1.7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29%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동안에 그래도 좀 잘 버텼거든요. 네, 유한양행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쭉 그냥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 보면 양봉, 음봉, 양음 형태로 좀 잘 버텼어요. 크게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오늘도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이니까 크게 뭐 급락했다,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크게 하락한 종목들 보면 뭐 예를 들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잘 버텼잖아요. 그쵸? 잘 버티다가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1.87%, 어제는 13%까지 빠졌습니다만 종가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버티던 종목들도 오늘 대거 빠진 거예요. 어제 오늘 대거 빠졌다. 휴젤도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막 마이너스 10% 넘게 막 급락하고 오늘도 4% 빠졌다. 네. HLB도 그동안에 좀 버티는 모양새였는데 오늘 5.7% 빠졌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버티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오늘은 다소 좀 크게 하락한 모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한양의 입장에서 보면 며칠 전부터 이미 이렇게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뭐 급락으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음량 하면서 다소 좀 버티는 그림이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N장 패턴에서 하단 영역에서 지금 내려가서 이렇게 저항받고 있고 아직 올라오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 유한양의 이 주가 흐름에서 보면 우리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지금 RSI 보조지표로 한번 볼게요. RSI 보조지표로 보면 일단 기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30 이하는 침체, 30 이하는 침체 국면입니다. 50이 중심, 그 다음에 70이 과열. 여기는 과열됐다. 30 이하는 침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과열 구간에는 단기적으로 고점 잡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주의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30 이하는요, 침체 국면이구나, 이제 단기 바닥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RSI 기준을 놓고 봤을 때 33.24예요. 오늘 기준으로 33.24니까 이제 30에 근접했죠. 30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 30에 초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유한양행은 조만간에 바닥이 잡힐 수도 있겠구나 정도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 그러면 30 이하로 내려갔었던 적, 우리 과거 데이터로 보면 몇 번 안 됩니다. 자, 수년간 이렇게 데이터 보면 이렇게 1년에 몇 번 나올까 말까 정도예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23년도 2023년도 기준을 놓고 보면 한 번 나왔네요. 투자 여러분들, 30 이하는 한 번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실 겁니다. 한 번 나왔어요. 30에 근접하면 반등 나오고 30에 근접하면 반등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침체는 단 한 번 나왔다.
24년도는요? 24년도는 연말에 한 번 나왔네요. 그쵸? 23년도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났잖아. 여기 연말에 한 번 나왔어요. 이거 좀 더 당겨 볼게요.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과열 구간이죠? 빨간색 선. 여기는 과열 구간, 과열 구간. 그쵸? 그리고 여기가 침체 구간이었던 거예요. 여기. 확인되나요? 그럼 최근 들어서 주가를 한번 보면 여기였죠, 여기? 네, 작년 하반기 11월 달 여기 바닥 잡히던 구간들 아마 우리 유료 회원분들 아실 겁니다. 유한양행 앞서서 우리 11월 달, 12월 달 매매할 때 비중 모아갈 때 당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왔을 때 여기 과열 구간으로 진입은 못했습니다만 14만원대 저항 이 구간에서 테스트 하던 구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왔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거고 과열 구간으로 진입 못했고요. 침체 구간으로 지금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RSI 보조지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유한양행을 가지고 야 이거 손절 매도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팔고 도망갈까? 이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히려 과열 구간으로 올라갔을 때 이거 매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비중 조절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RSI 보조지표는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유한양행의 지금 이런 흐름은 뭐 개별적으로 악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국은 시장의 흐름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니까 미국 시장에 그러면 반등을 우리는 초점을 지금은 실적에 포커싱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밤부터 미국 증시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요.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요. 3월 5초입니다. 3월 5초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에 피크 주간이니까 요 시기를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결국은 지금 추경이 임박해 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자 기재부 장관이 결국은 지금 이 추경안을 좀 빨리 국회 제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는데 일단은 자금은 안 냅니다. 그쵸? 지금 작으면 실망 매물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주가의 반등에 기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쵸? 경제부총리로 놓고 봤을 때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왕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나라 돈으로 쓴다라는 개념에서 좀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규모를 너무 작지 않게 또 너무 또 터무니없이 크지 않게 합리적인 수준을 좀 맞춰갈 수 있도록 좀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 이거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대한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산정된 어떤 이런 추경안들을 잘 또 국회에서 통과돼서 또 적재적소에 분배해서 잘 사용하면 그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발표 시기는 다음 주 월화 정도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국내 증시의 반등에 좀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날라오죠. 그래서 우리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관세 부분들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 협상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고요. 그 협상하러 오는 겁니다. 협상하러 오는 거고 또 알래스카와 관련되어 있는 LNG 투자 그리고 또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 또 협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는 13일이거든요. 13일 일요일.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묶어놓은 ETF 종목을 보면요. 자, XLV라고 앞서서 여러 번 한번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자, 보시면 화살표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는요, 마이너스 1.33%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XLV 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이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은 여전히 우리가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도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고요. 우리 국내 증시는 최근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경신하면서 코스피 추가적으로 하락했고, 우리 코스닥도 하락했는데,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은요, 4월 7일 양봉바닥 저점을 일단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꼬리 달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0.16%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우리 미국 증시 지난밤에 약세를 보였고 오늘도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역시나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유한양행 오늘도 하락해서 투자자님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움, 고통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님들 지금은 인내할 필요가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투자자님들이 다급하게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유한양행을 매도해서 지금 어떤 종목을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투자자님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옆에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제약바이오가 강세 보이고 있고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 유한양행 지금 들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비중 조절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자님들이 급하게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TS라든가 MTS라든가 들어가서 뭐 각 증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지금의 이런 어떤 대차장고라든가 차입 공매도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제가 HLB를 가지고 하도 이제 공매도 가지고 이제 몸살 나르니까 제가 KRX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거 날짜는요 2일치 이전치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9일이니까 7일치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녁 6시 기준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10일치면요 10일 날이면 8일치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틀 전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 대차장고가 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6, 7, 8%, 9%, 11%, 12%. 4월 7일 날은 12%까지 돌파했네요.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퍼센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 이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12%가 대차장고가 높은 건지 작은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 공매도 비중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겁니다. 5%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높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투자자님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공매도, 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차입 공매도도 나와 있거든요. 차입 공매도도 이렇게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틀 전 기준이고요. 보시다시피 4월 7일 날 9%대로 급등했다라고 나와 있죠. 0%대 이게 정상이에요. 0%에서 한 1, 2% 정도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월 7일 집계가 유독 차입 공매도 비중이 10% 가까운 급등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했다는 건 바로 뭐죠?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급락하면서 차입 공매도가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유한양행을
내가 7만원에 100주를 샀다. 네. 100주를 샀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샀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예, 공매도니까 매도 쳤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예. 자, 7만원에 유한양행을 100주를 공매도 쳤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야지 투자자분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공매도 쳤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예상대로 내려와서 6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주당 얼마 수익이 난 건가요? 주당 만원이죠. 예, 곱하기 100주. 그쵸? 그럼 공매도로 해서 수익을 얼마 남길 수 있을까요? 만원에 100주니까 100만원이잖아요. 예, 공매도 차익을 100만원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여러가지 수수료나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대갚으면서 이제 차익을 만드는 건데 바로 뭐죠? 차익 공매도가 뭐냐? 없는 주식을 먼저 매도로 팔았다가 나중에 되갚으면서 수익을 남기는 거니까. 그러면 6만원에서 다시 100주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내가 100주 빌려다가 공매도 쳤고, 그럼 내가 나 이제 차익 실현해야지. 6만원 내려왔고 주당 1만원 수익을 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차익을 남기려면 네, 다시 100주를 사들이면서 100주를 갚는 거예요. 없는 주식을 빌린 거니까. 그러면서 차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칠 때 이런 방식으로 공매도를 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차익 공매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빈 공짜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애초에 투자자님들 무차익 공매도라는 거 있어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매도 치는 방식인데 이건 불법입니다. 투자자님들 그냥 알고만 계세요.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이다. 대신에 차익 공매도는 증권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상위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들 종목군들 가운데서 선물이나 옵션, 종목 선물이나 이런데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있고 편입되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더 받게 되고 편입되지 않은 종목은 대체로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도 나타난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분들 겁내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과적으로는 주가지수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늘어나고 증가하는 것은 정상이다. 반대로 주가가 또 추세 잡고 오르게 되면요, 쇼커버가 들어오는 것도 역시나 정상이에요. 그리고 대차정고를 다시 빨리 갚아버리는, 왜냐면 공매도 친 거 갚아야 되니까, 갚으면서 차익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갚으면서 쇼커버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역시나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결국은 후행성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투자자님들은 보통 언론 기사나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대차정고가 급증했다, 뭐 또 공매도가 급증했다, 이런 거를 통해서 투자자님들이 겁내하시고, 야 그러면 유한양행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더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겁먹고 지금 구간에서 손절매하거나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매도 치고 나간다? 그건 지금 아니다라고 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조금 알고 보면 지금 주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투자자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비중 태우고 물 태우고 신규 매수하고 지금 그 시기는 아니죠.
시기적으로는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화살표 매수 신호도 영상들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화살표 매매 신호들은 유료 회원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 투자자님들 대응하기는 어렵고요. 저녁 8시 이후에 지금 우리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녁 8시 이후에 공개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화살표 매매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